반갑습니다. 자, 어려운 이제 범죄학입니다. 범죄학이 좀 어려워요. 자, 실제로는 뭐 어렵진 않은데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 또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다음에 대부분 또 이론이다 보니까 이제 이론을 해석할 때 어떤 분은 한자어로 해석을 하시고 독해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순 우리말로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뭐 생내적 범죄인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 대학 교재는 뭐 타고난 범죄인 이렇게 하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학자들 이름이 제가 공부할 때는 제일 어려웠어요. 네,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식으로 읽어줘야 되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읽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은 또 일본어로 읽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 그래서 같은 이론인데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쓰는 용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을 때 그 교수들하고 얘기했을 때 제발 좀 용어 좀 통일 좀 시켜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각자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동일이다, 동일하다, 어떤 사람은 동일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화적이다, 어떤 사람은 차별적이다. 자, 어떤 사람은 차등적이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을 보셨으면 교수님 쓰는 용어대로 써야 돼. 안 그러면 점수 못 받아. 자, 그리고 교수님이 부르는 이름대로 써줘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 그 이제 도대체 몇 명을 배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5천 명 될 걸 모르더라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범죄학은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원인론이 절반이에요. 원인론.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 범죄가 왜 발생하나 원인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쪽에 머릿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인론이 제일 중요하다. 자, 원인론이 50%. 자, 20문제 중에 이제 10개 정도가 원인론입니다. 원인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책론이 한 30%. 대책론 하면은 뭐 예방이라든가 저 예방론에 대한 거예요. 범죄를 어떻게 뭐 예방할 것인가.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학 일반이나 유형론. 자, 이런 부분들은 각각 한 10%씩 뭐 많이 나와봐야 한 두 개씩, 세 개씩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앞쪽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쪽에 뭐 분류한다 하더라도 뭐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한두 개. 자, 그다음에 유형론은 좀 복잡합니다. 자, 유형론이 복잡한 이유가 범죄학 이론들이 이론이다 보니까 뭔가를 다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최근 학자들은 유형론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강도만 강도, 강간이면 강간, 살인이면 살인, 마약이면 마약. 그래서 각각의 범죄에 대한 대처하는 뭐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유형론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전히 이론적인 내용으로 범죄 원인론이 제일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기출. 자, 일단은 범죄학의 단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단계가죠. 1단계가 있고요. 2단계. 자, 그다음에 3단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보통 요 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제일 먼저 기본 이론을 잘 잡으셔야죠. 기본 이론. 자, 기본 이론. 자, 요게 끝나면 이제 기출로 갑니다. 기출. 자, 기출 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은 뭐 동형이라든가 동형. 자, 동형 모의고사. 보통 어떤 과목이든 요 3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제가 보기에는 요 1단계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요거를 잘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탄탄해야 자,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본에 제일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은 많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작년부터 들어왔으니까. 자, 작년부터 범죄학이 이제 처음 출제가 되고 이번에 한번 나오고 우리 기출은 뭐 40개밖에 없어. 40개. 자, 이번에 이제 경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데 경감부 40개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된 지
시행되고 나서 총 80문제밖에 없습니다. 기출이. 그러면 요 기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 경비 지도사라든가 기존에 뭐 형사 정책이라는 사법 시험에 있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경비 지도사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쉽고 사법 시험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경비 지도사 문제가 하급이고 그다음에 사법 시험 문제가 한 중상 정도 됩니다. 자, 경감부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경감부. 지난번에 40개 나오긴 했는데 자, 새로운 이론들. 범죄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새로운 이론.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나왔을 때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모든 뭐 킬러 문항들은 한 10%입니다. 10%. 한 두 개 정도 어려울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자, 그래서 기출이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이제 뭐 하, 중, 이제 하, 상 해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럼 우리 시험은 아마 중간 정도 유형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한 중간 정도 레벨에서 출제될 거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동형이에요, 동형. 자, 동형은 목적이 뭐냐면 자, 동일한 형태로 시험을 보시는 건데 실전에서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동형은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알기보다는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문제를 버리고 가져갈 거고 찍을 건지 마지막 단계는 찍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풀 건지 아니면 1번, 3번 건너뛰고 이렇게 풀 건지 자, 그 요령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은 연습하시는 거고 제가 태권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품새예요, 품새. 자, 품새를 하고 그다음에 기출은 겨루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동영은 실전입니다, 실전. 자, 실전에 가서 품새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뭐 조폭들이 뭐 칼 들고 뭐 설치고 있는데 태권도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변칙적인 기술. 자, 살아남는 기술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학이 자, 20개로 자, 50점밖에 안 된다. 그죠? 50점.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 공채 시험의 헌법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거라 봐요. 자, 그래서 범죄학을 점수를 최소한 9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지 않을까. 자, 범죄학이 좀 어렵긴 하지만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 하면 할수록 그냥 뭐 거기서 거기. 어차피 이론적인 내용이 뭐 변하지도 않는 거고 한 번 잘 들어놓으면 쭉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 간혹 가다가 뭐 새로운 신이론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추가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제 범죄학보다는 오히려 형사법이나 경찰학에서 승부가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점수가 50점밖에 안 되니까 그럼 토탈 점수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시험들은 조금만 쉬우면 점수 확 올라가 버리죠. 지난번에 한 220, 225 컷이 공채는. 근데 우리 시험은 200점 4배로 형성이 됐더라고. 자, 그리고 경행경채가 1년에 한 번 보다가 이제 두 번을 봅니다. 두 번. 자, 우리 요구를 했죠. 이렇게. 야, 우리는 왜 한 번만 보냐. 그럼 애들 한 번 시험 떨어지면 1년 가는데 우리도 같이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정해진 인원으로 두 번을 봐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을 보는 게 큰 혜택이 아닌가 싶어요. 경쟁률로 봤을 때도 많이 이제 공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경행경채가 1년에 한 번 보다 보니까 경영과 출신들이 공채로 다 가버렸어요. 공채로 다 가가지고 경쟁률을 막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기 힘들어 경쟁률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특채로 다시 경영경채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근데 학생이 좀 만만하게 봐요. 자, 뭘 만만하게 보냐? 이 범죄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쌤이 경영경채가 경쟁 낮은데 이번에 볼까요? 그러더라고. 자, 보지 마라 그랬어. 자, 왜냐하면 한두 달 남겨놓고 범죄학을 그렇게 빠르게 성적 올리기 쉽지 않단 말이야. 기본이 더 약하니까. 근데 기본만 돼 있다면 왔다 갔다 뭐 상관없지만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과정을 들으시는 겁니다. 자, 아마 이제 뭐 학교에서 범죄학을 들으셨을 거예요. 교수님들의 슬라이드 쫙 보여줘가면서 그림 이쁘게 해가지고 이제 막 썰 막 푸시죠. 썰 푸시고 아마 한 주에 많이 배워봐야 하나 이론, 두 개 이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교수님의 썰이를 푸시죠. 예. 자, 대학교 수업처럼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은 자 이제 실전같이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하면서 갈 거예요. 예상하면서. 자, 그러면 자, 이 기본 이론은 어떻게 하실 거냐죠? 자, 일단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학자들. 자, 학자와 이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암기상. 암기는 뭐냐? 학자와 그 다음에 이론의 이름을 좀 외워주셔야 된다. 이거는 기본으로 암기를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외워지지 않으면 좀 많이 헷갈린다. 옛날엔 저 이제 요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어떤 거든지 처음 할 때보다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은 좀 편해져요. 자, 요건 아마 자연스럽게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게 1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중요한 내용은 이론의 핵심을 찾으셔야 되겠죠. 핵심. 자, 그래서 이 이론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그 핵심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게 아마 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이론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 다른 이론과 비교. 자, 다른 이론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자, 그러면 이 비교가 왜 그러냐면 자, 요 정도 이 이론이 뭐 내용이 뭐냐 이런 정도는 아마 1차원적으로 학습으로 아마 될 겁니다. 자, 근데 비교라고 하는 거는 자, 요 이론과 요 다른 이론이 이제 차이가 뭐냐, 그죠? 차이. 그러면 요 이론에서 핵심 강조했던 부분과 다른 이론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비교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 요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미시적이고, 요거는 거시적이고, 요거는 구조 원인이고, 요거는 과정 원인이고. 자, 얘는 그냥 바로 간다 그랬고, 얘는 한 단계 거쳐서 간다 그랬고. 그 차이를 물으면 정확하게 비교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요 부분이 아마 학생들이 고수가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다른 이론들과 명확하게 그 핵심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공헌이라든가 공헌. 자, 요 이론이 어떤 것에 공헌을 했느냐, 어떤 게 영향을 줬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이 있겠죠. 자, 비판. 자, 공헌과 비판. 이게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론들이. 자, 공헌은 이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형사정책이라든가 범죄학의 예방 대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 자, 어떤 시각의 변화가 생겼냐. 자, 그 다음에 비판은 뭐겠어요? 자,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야. 이 이론은 요거는 좋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 모든 이론들은 다 비판을 갖습니다. 비판이 없는 이론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모든 이제 하나 이론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아시겠죠?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판도 요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 이 핵심에 약점들이 있는 거야. 약점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서들랜드가 사람들 어떤 친밀 집단과 접촉하게 되면 그 집단의 어떤 것들을 가치를 정상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사람과의 접촉으로 보고 배운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과의 접촉을 보고 배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들과의 접촉으로도 보고 배울 수 있다. 뭐 매스컴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보고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수정하는 이론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들은 자, 요 이론은 서들랜드의 어떤 전제를 자, 수정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요 이론과 이 두 가지 이론의 핵심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답이 쉽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을 공부할 때는 자, 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학자와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 이론의 핵심, 그다음에 다른 이론과 차이점이 있다.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비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공헌과 비판은 보통 이제 하나의 질문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1, 2, 3, 4 중에 자, 이런 건 잘했고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주구장창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노트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리 노트. 자, 정리 노트는 뭐 책에다 하시기보다 뭐 노트패드라든가 아니면 뭐 연습장에다가 정확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써드릴 겁니다. 자, 노트를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다가 뭐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든가 그러면 추가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름의 서브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진 서브 노트보다는 내가 만드는 게 가장 좋다. 내가 만드는 게. 자, 그다음에 여기 되면은 이제 연습하셔야죠. 연습, 그죠? 자, 내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자, 우리는 뭐 이제 문제가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A라는 문제가 있고 B라는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해. 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예측해 보고 자, 할 건데. 자, 제가 생각에는 범죄학은 이론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잘 정리되면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뭐 변형을 한다든가 다른 이론을 끼워 넣는다든가 핵심을 바꾼다든가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문제 유형 자체의 변화는 심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학은 유형 변화가 심해요. 유형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난번에 22년 2차 같으면 새로운 과목처럼 느꼈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근데 범죄학은 유형 변화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론만 좀 피해 간다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냐. 대신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 아시겠죠? 익숙해지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동형은 자, 동일한 형태의 시험을 보시는 것인데 자, 이거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 실전같이 다루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떤 순서를 풀 건지, 자, 그다음에 정 안 됐을 때 어떻게 찍을 건지도 고민해야 돼요. 자, 저는 찍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지문이 길면은 자, 맨 마지막이 답이다. 그다음에 박스가 5개짜리 지문 5개면 2개 아니면 3개가 답이다. 그다음에 뭐 반드시라든가 뭐 만자가 들어간다든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가로 안에 포함 재배가 있으면 그게 함정일 확률이 높다. 자, 그다음에 뭐 OX 같으면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게 답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 시험 볼 때도 그 주관식인데 주관식을 찍어서 맞췄거든. 이제 한 문제가 안 풀리더라.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문제를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없고 에이 모르겠다. 가장 많이 나왔던 답 중에 하나를 쓰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 안 풀고 그냥 써버렸어요. 어차피 뭐 풀어서 틀리나 찍어서 틀리나 똑같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썼더니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답이 돼. 그래서 다 맞췄어요. 이제 수학 맨 마지막 문제였는데 자,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은 자, 정석적인 기술이 아니라 변칙적인 기술이다. 자, 근데 20개 가지고 뭐 변칙이 필요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경찰학은 변칙이 많이 필요해요. 경찰학은 만약에 변칙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범죄학은 뭐 20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뭐 이론 빼고는 거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죄학을 범죄라고 하는 거죠. 범죄학. 자, 이게 범죄학.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기초 이론이 있겠죠. 그죠? 기초 이론. 자, 기초 이론은 뭐냐면은 자, 범죄란 뭐냐? 범죄가 무엇을 연구돼서 하나? 그다음에 범죄의 대상이 뭐가 있고 연구 방법은 뭐가 있고 그다음에 학자들은 어떻게 분류되고 그다음에 용어는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해 왔나?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기초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10%에서 한 15%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원인론이 있겠죠? 범죄 원인론. 자, 범죄 원인론.
자, 범죄 원인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범죄 원인 중에서 또 들어가면 사회학적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 자, 이론이 워낙 많아요. 사회학적 이론이 제일 많다. 그래서 이 범죄 원인론이 50% 이상이 나올 겁니다. 자, 기초 이론은 아마 10에서 한 15% 예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 유형론이 있겠죠. 그죠? 범죄 유형론. 자, 범죄 유형론. 자, 범죄 유형론은 뭐 개별 범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살인은 어떻게 되고, 자, 요게 아마 확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요즘에 마약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자, 지난번 1차에 제가 마약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어요. 경찰학에서 마약이 나올 거다. 왜? 어몽식이라는 뭐 이제 유명 연예인이 하나 잡히면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마약은 분명히 출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조류를 좀 반영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상한 뭐 조현병 환자들 살인이 발생하고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살인에 대한 이제 유형론으로 출제될 수 있다. 자, 유형도 마찬가지다. 10에서 한 15%. 자, 15%. 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가 출제가 됐어. 화이트 칼라 범죄가 범죄학에 나와야 되는데 경찰학에서 나왔어요. 경찰학에서. 자, 그래서 공채보다는 이제 특채 학생들이 아마 더 쉽게 받아들일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마로 범죄 대책론이에요. 범죄 대책. 자, 우리 범죄 대책. 자, 이게 예방론이죠. 예방론. 자, 예방론. 자, 예방 이론. 자,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자, 23년도 1차에 나왔던 문제가 사망자학 예방 이론의 16가지 기술들이 나온 예방 기술들이.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게 제가 대학 교재를 쭉 다시 보고 있는데 대학 교재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 대학 교재에 없더라고. 16가지가. 자, 그래서 자, 여기 조금 이제 좀 새롭게 받아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삼각형 이게 나왔었죠. 범죄 삼각형. 자, 범죄자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감시자가 없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 범죄가 발생한다라는 일상활동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빈칸 쓰기를 해서 아마 냈던 것 같아요. 자, 요 삼각형보다는 요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범죄자가 있고 대상이 있고 감시자가 없을 때. 자, 그러면 범죄는 언제 발생할까요? 요때 발생하는 거. 요때.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 범죄자가 있고 대상이 있어. 근데 감시자가 있어. 그럼 범죄 발생 안 하겠지. 대상이 있고 범죄자가 있고 그다음에 감시자가 없어. 대상이 없어. 발생 안 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데 요 설명이 보통 이제 외국에 나오는 교재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범죄 삼각형 해가지고 설명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왜냐면은 미국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내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고 핵심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범죄 대책론이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요거죠. 다른 것들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요거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학자와 이론, 자, 많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 중에서 사회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이 이름도 비슷해.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 그러면 이제 비교까지 들어간다면 복잡하다. 아시겠죠?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교과서 보니까 뭐 책이 많이 두껍더라고. 예. 아마 이제 범죄학 교재하면 두꺼운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책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범죄학 공부할 때는 나머지는 다 참고서예요. 참고서고 핵심은 이제 한 200페이지 되는 걸 가지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공부했거든요. 그 딱 하나만 가지고 원서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뭐 연구 논문이나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얇은 책이 전체가 다 범죄학 이론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범죄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이블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보통 이제 범죄학 책이 두껍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이 학교 교재로 썼던 거는 번역서일 겁니다. 교수님들이 아마 번역해 놓은 책을 학습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영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표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말인데 더 어려워.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용어가 좀 여러 용어로 쓰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시카고 학파의 동심원 이론 보면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가 있는데 요 2지대를 표현하는 방법이 변이지대라고 해요. 변이지대. 자, 근데 전이지대라고 해. 전이지대. 자, 최근에 또 교재를 보니까 점이지대라고 그러네. 점이지대, 점이지대. 자, 요 세 가지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교수님이 내면은 변이라고 할 거고, B라는 교수님이 내면은 전이라고 할 거고, C라는 교수님이 내면은 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변이는 알겠는데 점이가 뭐지? 이 순간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되도록이면 이제 원어를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럴 만한 이제 우리가 시간도 많이 없고 제가 이제 써드리면 이게 같은 말이다 그러면 똑같이 써놓으시면 돼 그냥. 아시겠죠? 변이와 점이와 점이가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어머니, 그죠? 마도 있고 뭐 마마도 있고 뭐 그죠? 마더도 있고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은 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책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일관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분 가져오고 어떤 분 가져오다 보면 어떤 분 이렇게 쓰고 어떤 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어떤 분은 주장을 해. 선생님 1페이지는 이렇게 되는데요, 3페이지는 용어가 달라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조금 조심한다면 아마 이제 그렇게 접근이 어려운 학문은 아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범죄학은 계속 이제 핵심을 기억하시고 반복하셔야 된다. 익숙해지면 편해진다. 익숙하기 전까지는 불편해요.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시면 익숙해지는 거야. 처음에 구구단 배울 때 뭐 쉬웠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지. 2일은 2, 2일은 4, 뭐 2, 4, 2, 3은 6, 2, 4, 8 해가지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외우다 보니까 익숙해져.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의 원리가 보이는 거고, 곱하기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구구단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제 실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연습해야죠. 그죠? 기출과 연습하시는 거야. 그러면 1단위 곱하고 그 다음에 10단위 곱하고 100단위 곱해보고 그냥 뭐 1000단위 만단위 곱할 수 있다면 이제 구구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 가봤더니 만단위 곱하기 나왔더만 곱할 수 있어.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이론은 구구단이다. 구구단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전으로 해보는 거지, 실전. 그래서 요 세 단계만 거치면 어떤 과목이든 다 이제 접근 가능할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자, 목차는 최대한 짧게 만들어 놨어요. 자, 범죄학의 기초 이론. 범죄학이란 뭐냐? 자, 범죄학의 개념. 그 다음에 형사 정책. 범죄학과 형사 정책이 옛날에는 뭐 같다고 봤어요. 같다. 근데 정책과 학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자, 그다음에 행형이 뭐고? 행형. 자, 행형.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행형학. 자, 행형학. 자, 그다음에 교정학. 자, 요거랑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근데 같은 용어인데 자, 요즘에는 왜 교정학이라는 용어를 쓸까? 자, 행형과 교정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행형으로 배웠거든. 제가 공부할 때는 자, 행형으로 배우다가 요즘에는 교정학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차이냐? 자, 형벌을 행하는 이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행형이란 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응보주의야. 죄진 사람에 대해서 형을 가해서 그 사람의 이제 범죄의 어떤 욕구들을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방해 측면에서 이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냥 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교정이란 거 뭐지? 교정. 고쳐주는 거다. 그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를 전 사람은 사회에 어떤 이제 해악을 끼쳤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거야. 고쳐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자. 이런 철학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죄진 사람에 대해서 혼나야 된다라는 행영의 원리가 아니라, 자, 그거를 사회 일원으로서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 나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응보적 사법이었다면 교정학은 회복적 사법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합의시켜서 가해자를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차이다. 시각적인 차이. 자, 그다음에 이제 형사학, 그다음에 형법 있고요. 자, 그다음에 범죄 연구 대상. 자, 범죄는 뭐냐? 그죠? 범죄. 자, 그다음에 범죄인의 분류. 그다음에 피해자. 그죠? 피해자. 자, 그다음에 범죄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기초일인에서 연구 방법을 조금은 연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참여적 관찰, 개별 사례 조사, 표본 집단 조사, 그다음에 추행 조사, 그다음에 뭐 규범적 연구, 암수 범죄, 암수. 자, 암수를 또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숨은 범죄라고 합니다. 숨은 범죄. 자, 보세요. 자, 암수 범죄. 자, 암수라는 게, 자, 영어로 하면 히든 크라임이거든. 히든 크라임. 그러면 히든을 우리는 숫자가 이제 숨겨져 있으니까 암수라고 하고, 자, 요즘에 이제 그 신세대 교수들은 히든이니까 숨은 거 아니냐. 자, 숨은 범죄다. 자, 저는 요 단어가 더 익숙해요. 옛날 용어가. 근데 숨은 범죄? 뭐가 숨어 있지? 이제 같은 말입니다. 자, 같은 말. 자, 그러면 암수란 뭘까요? 암수란 범죄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뭐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완전 범죄가 되어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범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범죄학을 연구할 때는 이 암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실제로 천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거는 만 건이 발생을 됐습니다. 만 건. 근데 요거는 강력 범죄다 보니까 한 900건이 신고가 됐어요. 자, 이거는 인지가 된 거야. 자, 인지가 된 거고. 자, 만 건 중에서 발생했는데 이거는 자, 100개 정도가 신고가 된 거예요. 자,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자, 통계가 이렇게 잡히겠죠. 암수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이제 범죄학을 공부할 때에 통계표를 이용합니다. 보통 가장 접근이 쉬운 게 통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범죄가 900이 발생이 됐고 B라는 범죄가 100개밖에 발생 안 한 거야. 통계상으로는. 그럼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죠. 통계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뭐가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사회의 만연해 있는 만 건의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암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범죄학을 연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 요걸 가지고 중요하다 볼 거니까. 요거는 100개밖에 안 되네? 뭐 간혹가다 발생하는가 보네. 근데 이거는 야, 수시로 발생하네? 학자들은 여기에 집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 발생은 요게 만이잖아, 만. 이게 더 중요하지. 암수를 밝혀내지 않고서는 범죄학의 어떤 정확한 원인이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학의 면천. 그 다음에 파트 2가 범죄 원인론이에요. 범죄 원인에 대한 인식. 그죠? 인식. 자, 의사결정론, 의사비결정론, 자, 비결정론, 결정론, 소질론, 환경론, 합의론과 갈등론.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시각적인 차이예요. 아시겠죠? 시각적인 차이. 자, 다음에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게 고전주의 관점. 고전주의는 뭐 학자들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으니까 고전지는 어렵지 않다. 전제만 잘 세워놓으면 돼. 뭐 베케리아 나오고 뭐 벤담 나오고 뭐 번한 사람도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실증주의. 자 실증주의는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실증이라고 했을까요? 고전주의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었거든. 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니까 범죄를 통해서 쾌락을 얻어. 그러면 거기에 상황하는 고통을 주면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거니까 범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철학적으로. 근데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자,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죠. 자,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는 철학적이고 사변적, 관념적이었다. 그러면 실증주의가 등장했던 이유가 요 시기에 자연과학이 발전해요. 다빈의 뭐 진화론이라든가 그죠? 이런 자연과학들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인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범죄학도 어떻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게 된다. 그 최초의 학자가 누구야? 롱브로조예요. 롱브로조. 케사르 롱브로조가 처음에 과학적인 증명을 한 거예요. 야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니까 형벌이라는 걸 부과하면 범죄 안 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아니 그러겠지. 야 그거는 궤변이지. 그래서 롱브로저가 과학적인 증명을 해봤다. 비교를 해본 거죠. 범죄자와 자 그다음에 이제 정상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차이가 있었다. 봐라.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주장을 한 거죠. 최초로. 이게 물론 뭐 비판이 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자, 근데 과학적인 증명을 했다. 실제로 증명했다. 그게 실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증. 자, 실증주의. 자, 근데 이 실증주의는 또 비판을 받죠. 너무 이제 결정론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 이론이 나옵니다. 자, 사회학적 이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롱브로저라는 분이 있죠. 자, 롱브로저라는 분이 최초야, 최초. 그러면 롱브로저의 제자가 엔리코 페리야, 페리. 자, 페리고 그 다음에 롱브로저에서 이제 가로팔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생물학적 이론에 집중한 거죠. 자, 페리는 여기다가 사회학적인 요소를 더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학의 효시가 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팔로는 여기다가 심리학적인 요소를 더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의 또 원류가 되신 분이야. 여기 또 사회학의 분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심리학의 또 분파 생기고 그래서 거슬러 가봤더니 시조가 누구다? 이제 롱브로조다. 그래서 범죄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씨가 다 계시죠? 무슨 성씨 있을 거 아니야? 김해 김씨 제일 시조님이 누구야? 저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서 비롯돼 가지고 작은 아들 큰 아들 만들어주고 파가 만들어주고 쭉 분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이 사회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이 좀 짧게 보이지만 자 제일 많다. 제일 많고 제일 복잡합니다. 자 이 사회학적 이론만 아마 정복을 하시면 범죄학의 절반 이상은 아마 정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특징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이 사회학적 이론이 가장 어렵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의 새로운 경향. 자 새로운 경향, 통합적 접근, 뭐 잠재적 특질 이론, 차별적 강압 이론, 통제 균형 이론, 생애 과정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경향인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유형론은 자 유형론은 제가 이제 양을 좀 많이 줄여놨어요. 자 줄여놨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추가된다면 많이 추가될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양을 뭐 많이 추가할 게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10에서 15%니까 2개에서 3개 이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특별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집중을 할 거고 뭐 사이버 범죄라든가 사이버 문제는 추가될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약, 그다음에 이제 매스컴과 범죄. 자,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전쟁과 범죄, 성별과 범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건데.
자, 조폭들도 있죠. 조폭이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조폭은 아바딘스키 나오고 뭐 슈나이더 이게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은 뭐 소소하게 다뤄진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범죄 유형론은 자, 핵심적인 부분들 몇 가지 정리하고 추가된 내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자, 범죄 예방론 마지막 종점이죠.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요. 그럼 범죄 예방이 뭐냐? 그죠? 범죄 예방. 범죄 예방하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이제 CPTED, 그죠? CPTED 그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예측해야 될 거 아니야. 범죄 예측, 범죄 예측법에 대한 내용. 자, 그다음에 이제 분류. 자, 분류. 자, 범죄 예측의 한계. 뭐 전환제도. 그다음에 뭐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아마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같아요. 이번에 실무종합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생각보다 많이 넣었더라고. 실무종합은 나중에 여러분이 승진할 때 보는 책인데, 자, 실무종합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너무 좀 많이 넣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요게 조금 이번 2차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내년도 1차는 모르겠지만, 자, 1차는 이제 이번 2차는 아마 범죄 피해자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게 나오든 범죄하게 나오든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마 보일 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 경향. 자, 요 과정이 자, 전체의 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단계를 잘 지키시라. 자, 이론을 가장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트를 준비를 하세요. 노트. 제가 써드리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씩 이제 작은 카드 같은 거 있죠. 암기 카드 같은 거, 암기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바인드 철돼 가지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다가 서들랜드의 뭐 차별적 접촉이다. 여기 요약을 쭉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암기 카드 하나, 두 개 계속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아니면 노트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셔도 되겠죠. 서들랜드의 뭐 차별적 접촉이다. 자, 그다음에 뭐 글레이저의 무슨 이론이다. 자, 그다음에 버제스와 바커의 무슨 이론이다. 학자들 이름하고 이론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고 나면 나중에 기본서가 많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어차피 이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많이 변하죠. 복 과목은 많이 변해. 그래서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들었는데 좀 알겠는데 한 6개월 지나서 내가 실제로 시험 보려고 그랬더니 뭔가 개정이 돼버리고 없어지고 뭐죠? 많이 바뀌었어. 그러면 또 책을 또 사야 돼요. 범죄학은 변하는 과목이 아니다. 변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계속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점점 기본서도 많이 필요 없고 이 요약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자, 그때는 아마 논문 읽어가면서 대학 교재 읽어가면서 뭐 추가를 하고 좀 헷갈리는 거 좀 정리 좀 하고 그 정리 추가될 뿐이지 싹 바뀌는 거 없단 말이야. 다 이론들이 80년대 이전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는 제가 이제 그 90년대 말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학을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2000년대 이후에 대학에서 어떤 이제 범죄학 이론에 초점을 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즘에 여러분 교재로 쓰고 있는 대학 교재들 있지? 그거를 다시 이제 해가지고 다시 보고 있어. 다시 보고 있는데 아이고 옛날과 똑같더라고. 30년과 똑같아. 처음 공부할 때랑. 그러면 차이가 뭐냐? 요즘의 경향들만 좀 다를 뿐이지. 제가 30년 공부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변한 게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범죄학은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만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그냥 문제풀이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다른 과목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범죄학은 그렇지 않으니까 대신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어렵다. 그것만 좀 감안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속도가 많이 붙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자 OT를 마치고요.
자, 그리고 자 진도는 자 이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